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주 펼쳐지는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주요 경기들의 일정을 확인하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요일 경기 10월 19일 경기인데요. 토트넘과 웨스트햄 저녁 8시 반 경기를 시작으로 맨유와 브렌트포드, 그 다음에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1시 반에 본머스와 아스날 경기, 그리고 밤 10시에 울브즈 맨시티 경기가 있고, 그 경기 바로 끝나고 나서 리버풀과 첼시의 이번 라운드 가장 큰 빅매치가 있습니다. 먼저 첫 경기 토트넘과 웨스트햄 경기를 얘기해 볼 텐데요. 현재 토트넘 9위, 웨스트햄은 12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기준 최근 5경기로 따졌을 때는 토트넘은 2승 3패, 웨스트햄은 1승 2무 2패입니다. 토트넘의 특이사항을 보면 최근 5경기에서 13골을 득점했다고 합니다. 득점력 자체는 한 경기에 2골에서 3골 사이를 넣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웨스트햄은 최근 6경기에서 클린시트가 없습니다. 즉 무실점 경기가 없다는 말인데, 웨스트햄의 수비력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웨스트햄이 최근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A매치 기간 들어가기 전 입스위치전에서 1승을 거두면서 그나마 한숨 돌린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복귀가 중요한 이번 경기의 토트넘인데요. 손흥민이 일단 팀 훈련을 합류했고요. 팀 훈련 영상에서도 손흥민이 가볍게 달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복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베르너 선발에 손흥민 교체, 요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손흥민 선발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웨스트햄은 쿠두스, 보엔의 양날개가 무섭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쿠두스 득점, 보엔 득점 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날개들이 토트넘의 뒷공간을 강력하게 노릴 예정이고요. 또 지난 경기 보니까 웨스트햄이 엄청 만들어서 플레이한다기보다는 크로스 각 나오면 크로스 올려주면서 플레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크로스 상황에서의 수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존슨이 A매치에서도 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공식 경기만 따졌을 때는 7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 존슨의 기량은 무르익어 있는 상태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 흐름을 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웨스트햄은 수비 집중력은 사실 아쉽습니다. 지난 경기 어쨌든 간 입스위치전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골을 먹혔어요. 그래서 센터백이 마브로파노스였다가 토디보였다가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그 센터백 라인에 대한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양 팀이 어떻게 보면은 공격력보다는 수비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맨유와 브렌트포드의 경기인데요. 맨유 14위, 브렌트포드 현재 11위입니다. 맨유는 1승 2무 2패, 브렌트포드는 2승 1무 2패입니다. 맨유는 최근 5경기에서 4골을 득점할 만큼 빈곤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 5경기라는 건 프리미어리그 최근 5경기가 아니고 공식전 5경기를 말하는 거고요. 반면에 브렌트포드는 6경기에서 클린시트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브렌트포드도 수비가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테나흐가 경질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번 A매치 기간 때 테나흐의 입지에는 별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테나흐가 A매치 이후에도 맨유를 맡게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강력한 반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맨유가 지금 거의 부상 병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마이누, 마즈라위, 루크쇼, 말라시아, 메가이어, 요로 불가능하다고 나왔고, 지금 나온 얘기로는 여기 불가능한 라인에 거의 다 수비적인 선수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핵심 미드필더인 마이누까지 불가능한 상황은 맨유에게 악재에 악재가 덮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가르테, 아마드,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도 지금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윙어 쪽 자원에는 레시포드 선수가 있고, 또 브루노가 사이드로 간다든지 아니면 마운트가 윙으로 출전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브렌트포드가 보면 전방 압박이 꽤나 짜임새가 있어요. 지난 맨시티전에서도 봤을 때도 선제골도 넣기도 했고 맨시티를 되게 거세게 몰아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맨유 수비진이 잘 벗겨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는 브루노의 각성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 시즌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 또 퇴장까지 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경기에 좀 맨유에게 큰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본머스와 아스날 경기고요. 본머스 리그 13위, 아스날 3위. 본머스는 최근 2승 3패, 아스날은 3승 2무입니다. 본머스 역시 수비력에 좀 아쉬움을 겪고 있고요. 9경기에서 클린시트가 없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최근 5경기에서 16골을 득점하면서 경기당 3골이 넘는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외대고루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득점력을 보여준다는 건 아직 아스날은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스날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적절한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스날 스쿼드 역시 좀 부상이 많습니다. 외대고루 티어니는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화이트, 팀버, 토미야스, 진첸코, 하베르츠, 사카, 마르티넬리 이런 선수들은 부상이 좀 물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토마스 파티가 오른쪽 풀백을 보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일정이 본머스, 리버풀, 뉴캐슬 순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이 본머스전에서는 꼭 승리를 거둬야 나머지 리버풀, 뉴캐슬전에서 좀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격진은 저런 선수들이 다 빠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스털링, 은와네리, 뭐 제주스, 트로사르 이런 선수들이 뛰게 될 텐데, 이런 서브들의 공격 퀄리티가 되게 중요할 예정이고요. 또 전술 이행이라든지 완성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아스날이 잘하는 세트피스로 뭔가 풀어나가 본다면 또 리그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남겨보겠습니다. 다음은 울브즈 대 맨시티입니다. 울브즈는 20위, 맨시티는 2위고요. 현재 리그 최근 5경기에서 울브즈 1무 4패, 맨시티 3승 2무고요. 울브즈가 최근에 정말 좋지 않습니다. 뭐 리그 단독 꼴찌이기도 하고, 뭐 경기 내용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기들이 꽤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뒷심에서 부족한 모습들이 많았고, 왼쪽 풀백 아인누리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쓰는데 그런 것들이 도구로 다가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백3였는데 이번 시즌은 백4로 바꾼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6경기에서 클린시트가 없고요. 맨시티는 홀란드의 기세가 살아난다면 또 울브즈를 잘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코멘트를 로드리 없는 맨시티, 지난 시즌의 패배를 서력할 기회 이렇게 남겨놨는데요. 23-24 시즌에 맨시티가 울브즈 원정을 가가지고 지금은 첼시 선수인 페드루 네투에게 측면을 거의 탈탈탈 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그때 아케 넘어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투한테 호되게 당하면서 패배를 당했었는데, 이번 울브즈 원정이 그때를 서력할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또 맨시티는 누가 뭐래도 포든의 부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를 멱살 잡고 끌고 갔던 2명, 로드리와 포든이 있었는데, 로드리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이고요. 포든이 이번 시즌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너무 아쉬운 초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포든을 조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울버햄튼이 중원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르미나, 앙헬 고메즈, 안드레 요렇게인데, 르미나가 많이 띄워주면서 구준 역할을 해주고, 앙헬 고메즈 같은 선수들은 공차는 되게 센스가 좋아요. 그래서 창의적인 패스나 드리블로 선수들 끌어당기고 앞쪽으로 주는 패스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안드레는 브라질에서 데려온 선수긴 하지만 상당히 공수 조율 능력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중원 자체는 그렇게 나쁜 선수 구성이 아니거든요. 또 공격진에도 마테우스 쿠냐가 되게 잘해주고 있어서 이 첫 승에 혈이 뚫리면 울브즈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필 이런 순간에 맨시티를 만나버렸습니다. 또 맨시티의 수비 집중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지난 경기 풀럼전에서 맨시티가 실점을 해도 무방한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아다마 트라우레가 맨시티를 좀 살려줬다고 볼 수 있고, 아칸지나 그바르디올 이런 선수들은 수비력 괜찮은데, 존 스톤스, 뭐 카일 워커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집중력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홀란드 이외의 공격수들의 득점이 필요하죠. 도쿠가 지난 경기에서 골 넣긴 했지만 뭐 포든, 그릴리시, 사비뉴 이런 선수들의 득점이 더 터져줄수록 홀란드의 부담도 덜어지고 홀란드를 더 파괴적으로 쓸 수 있겠죠. 다음은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리버풀 대 첼시입니다. 리버풀 1위, 첼시 4위고요. 최근 5경기에서 리버풀은 4승 1패, 첼시는 3승 2무. 둘 다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리버풀이 첼시 상대로 최근 9경기에서 패배가 없다고 합니다. 4승 5무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첼시 상대로는 상대 전적이 되게 극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원정
그러니까 첼시 기준으로는 원정인데 여기서 또 어떻게 이겨낼지가 되게 궁금한 관심사고요. 첼시는 최근 5경기에서 17골을 득점할 정도로 아주 좋은 공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경기에서 3골 이상은 넣었다는 얘긴데 이런 공격력이 리버풀 상대로도 통할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감독들, 진정한 시험 무대는 2경기부터라고 적었는데요. 첼시하고 리버풀 둘 다 올 시즌 새로 팀을 맡은 감독들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감독 다 선전 중입니다. 각 팀이 선수들의 공백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알리송이라는 골키퍼, 리버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것 같아요.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도 좋은 선방들 많이 보여주면서 리버풀이 1대0 어떻게 보면 꾸역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뿌리가 되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알리송이 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리버풀은 주전 골키퍼를 잃었고 첼시는 제가 올 시즌 첼시의 베스트 3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쿠크레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쿠크레아가 부상은 아니고 카드 징계로 인해서 이번 경기는 뛰지 못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치렐이 나올지 베이가가 나올지 아니면 코리를 백3 중에 스토퍼로 쓰고 기스토를 안쪽으로 인버티드로 넣을지 요런 것들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버풀은 지금 수비력이 되게 좋다고 할 수 있거든요. 리그에서 7경기 동안 2골밖에 안 먹혔어요. 그 리버풀의 든든한 포백 아놀드, 코나테, 반다이크, 로버트슨 이 든든한 포백을 첼시의 창이 뚫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고요. 리버풀의 타이트한 전방 압박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안필드기 때문에 리버풀도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때 첼시의 수비진이 이 리버풀의 압박을 잘 벗어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클롭 감독 때뿐만 아니라 아르네 슬롯 축구 역시 리버풀이 역습으로만 따지면 저 개인적으로는 전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리버풀의 역습 시퀀스를 첼시 수비진이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빅6의 8라운드 프리뷰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은 이번 빅6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